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지수 학생이 질문한 건데요. 플러스 친구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료 ABC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자, 이거는 중학교 3학년의 통계 단원입니다. 통계 단원이고요. 자, 그 중에서 대표값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표값. 자, 이 대표값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평균과 그 다음에 최빈값, 그 다음에 중앙값.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평균은 에버리지, 최빈값은 모드, 그 다음에 중앙값은 메디안. 이렇게 영어로 표현합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는 친구는 아마 그 캐나다 책에는 그렇게 나왔겠죠. 평균은 에버리지, 최빈값은 모드, 중앙값은 메디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 수지 학생이 먼저 자료 A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료 A에 대해서. 중앙값과 최빈값은 서로 같다. 근데 중앙값이 뭔지 알아야 되겠잖아요. 중앙값은 자, 아주 예쁘게 정리가 돼 있죠. 차례대로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지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입니다. 근데 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일 때는 이 두 수를 더해서 반 나눠요. 5 더하기 5. 자, 지금은 같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반 나눈 게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5고요. 최빈값은 뭐냐 하면 최빈값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빈이라는 것이 빈도를 얘기합니다. 빈도라는 말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횟수. 얼마나 자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5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2는 두 개가 있으니까 5가 가장 많죠. 이 횟수가 많은 5가 바로 최빈값이 된다. 그래서 중앙값과 최빈값이 서로 같다라는 수지의 말은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지의 말은 맞고요. 두 번째, 정민이는 이 자료 B 두 번째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이것의 평균을 구해보면 얼마가 되냐 하면, 물론 100까지 더하니까, 이게 다 더해서 얼마죠? 110, 23, 그죠? 123이네. 123을 뭘로 나눕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23을 7로 나눠야 돼요. 123을 7로 나누면 대표값이 얼마냐면 7일은 7에다가 여기 53이 남죠. 그죠? 7, 7에 49, 49니까 대략 여기에서도 지금 4가 남는데 더 남으니까 17점 얼마가 평균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들을 보면 말이죠. 1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속하냐 하면 대략 여기쯤 들어가겠네. 17의 위치가 여기에 되네. 그죠? 여기에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 나머지 이 7개 중에서 6개가 지금 17이라는 값보다 작고 100이 17년보다 크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회사에서의 직원들의 월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 회사 직원 월급이 17이다 그랬을 때 이거 다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 6명의 급여는 월급이 17보다 다 작아요. 근데 평균 월급이 17이라고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의 월급을 기준을 평균으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사장님의 월급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평균을 대표값으로 정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때 중앙값을 대표로 정하면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큰 값, 작은 값, 큰 값 하나를 나누면 4가 돼요. 4가 남게 되죠. 중앙값이. 이 상태에서는 대표값을 평균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중앙값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급여에, 이게 월급이라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월급에 걸맞는 평균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값을 평균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중앙값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중앙값으로 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수지의 말은 맞고 정민이의 말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미영이라는 학생은 자료 C에 대해서 얘기했네요. 자료 C 여기 있네요. 그죠? 평균이나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랬는데, 평균은 다 더해서 반 나누면 얘가 될 거고요. 중앙값도 제일 낮은 거랑 높은 거, 또 다시 낮은 거랑 높은 거, 낮은 거 하나, 높은 거 하나, 낮은 거 하나, 높은 거 하나 하면 5가 남아요. 그래서 평균이나 중앙값이 전체를 대표하는데 같은 종류의 값을 전체 성량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대표값이니까 자료의 정체의 중심적인 경향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평균이나 중앙값이 이 자료를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지와 미영이의 말이 맞고요. 자, 4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가 다른 것도 질문을 하긴 했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이거 말이죠. 지수 학생이 질문한 것 중에서 다른 문제도 있긴 한데,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얘는 뭐 질문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질문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자, 이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도록 하죠. 오른쪽은 지성이래만 학생 15명의 턱걸이 횟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이다. 이 자료의 평균, 중앙, 최빈값 각각 A, B, C라고 할 때 이걸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데이터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턱걸이를 1회 한 사람이 2명이에요. 1회 한 사람 2명. 자, 2회 한 사람은 둘, 셋, 그죠? 3명. 3회 한 사람은 4명.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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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4회 한 사람은 5명. 4, 4, 4, 4, 4, 5개. 그리고 5회가 1명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첫째 우선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더해서 15로 나눠야 되는데, 자, 요것이 2고요. 2, 합계 여기다 써봅시다. 2, 그 다음에 2, 3은 6, 3, 4, 12, 4, 5, 20, 그리고 5가 있어요. 그러면 20에다가 여기 30, 45가 되네요. 그죠? 45를 15으로 나누니까 평균은 3이 됩니다. 아, 그래서 A는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B는 중앙값인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 A, B, C니까 B는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은 1회 가운데 있는 위치니까 1회가 여기 또 있고요. 4회 하나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2회 하나, 4회 하나, 2회 하나, 4회 하나, 2회 하나, 4회 하나. 자, 그 다음에 3회 하나, 3회 하나 지우니까 남은 3회가 하나, 둘, 3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3회 중앙값도 3이 3개가 남았으니까 가운데가 3이겠죠. 그죠? 중앙값도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은 어떻게 되죠? 최빈값은 당연히 횟수가 많은 거니까 요 4가 되겠죠. 그죠? 4가 되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3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평균, 중앙값, 최빈값들이 자료를 대표하는 값인데, 그 중에서 평균값은 모두 더해서 개수로 나누어주면 되고요. 중앙값은 그 수들을 자료들을 차례대로 배열했을 때 점점 크게 혹은 점점 작게 차례대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한 값이 되는 거고요. 최빈값은 뭐예요? 횟수가 많이 나온 값, 그죠?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을 때 그것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있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4가 최빈값이 되는 거죠. 자, 아마 외국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그 용어의 뜻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평균은 에버리지, 중앙값은 메디안,
그 다음에 최빈값은 mode. 그렇게 기억해서 외국 책을 찾아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훨씬 더 쉬울 거예요.